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팔을 드는 동작이 불편하고 심한 어깨 통증이 느껴져서 잠 설치신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유발하는 이 오십견에 대해서 오늘 호발 연령대부터 다양한 치료법까지 함께 해주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활학과 도종걸입니다. 오늘은 오십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십견은 어깨 통증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십견은 생명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통증을 유발하고 어깨 관절의 움직임의 제한으로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오십견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십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믿음이 가는데요.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자,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오십견에 대한 질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드릴게요. 이게 저도 궁금한데 저도 종종 어깨가 아파서 꼭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어깨에 통증이 있는 많은 분들이 나 오십견 아니야?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이게 맞는 겁니까? 네, 오십견이 흔하긴 하지만 어깨가 아프다고 모두 오십견은 아닙니다. 이제 어깨 통증은 어깨에 연관된 조직의 이상이나 손상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흔하게는 어깨 관절의 이상이라든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개, 어깨 주변의 인대라든가 관절 주변 조직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퇴행성 원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외상이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십견은 이 중에서 관절 주변 조직인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관절낭이라고 불리는 곳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이제 오십견은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오십견은 어깨 관절의 통증, 그리고 이제 팔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다,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제 환자분들은 처음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차 뒷자리에 이제 물건을 꺼내기가 힘들다, 옷을 벗을 때 어깨가 너무 아프다, 이제 아침에 머리를 감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동작이라든가 뒤로 이렇게 젖히는 동작에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어깨에서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일상 속에서 단순한 동작들도 좀 제한적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십견이라는 거 누구에게 발생하는 어떤 나이대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40대에서 60대에 호발하기 때문에 오십견으로 쉽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 인구에서는 한 5%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2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조금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 주로 쓰지 않는 손, 비우성 손이라고 하죠. 비우성 손에 조금 더 호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십견의 진행 양상은 우측 그림과 같은데요. 질병 초기에는 어깨 통증이 발생하고 네. 이후에는 통증은 조금 감소하게 되지만 어깨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과거에는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즉 한 2년 정도 지나면 오십견이 자연적으로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2년이 지난 이후에도 40% 환자에서 그 증상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오십견을 단순히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보다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시 적절한 진단 그리고 치료가 필요할 텐데 자, 근데 어깨에서 자꾸만 통증이 느껴지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또 걱정을 하시고 나도 오십견이 온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빠른 치료를 또 원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환자분들 많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빠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렇죠. 이제 오십견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어떤 식으로 아파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병력이 중요하겠고요. 환자가 내원했을 때 신체 검사상에서 오십견의 특징적인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라든가
주변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라든가 초음파라든가 MRI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환자에서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이제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지만 우측 그림과 같이 석회성 건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감별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어깨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관절염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이 있는 환자에서 초음파 검사 혹은 MRI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오십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MRI라든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했을 때 동반되어 있는 회전근개 손상이라든가 관절 와순의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십견이 있는 환자에서도 초음파 검사 혹은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십견 치료에 앞서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근데 또 이 오십견 중에도 또 1차성이 있고 뭐 2차성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면서요? 이 차이가 뭔가요? 네, 1차성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50대에 많이 생기는 그런 오십견을 1차성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네. 2차성 오십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깨 주변에 뼈에 골절이 있었다, 외상이 있었다, 여러 가지 수술을 했다, 아니면 회전근개가 크게 찢어진 이후에 생기는 오십견은 2차성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이런 1차성 오십견, 2차성 오십견을 구분하는 이유는 당연히 두 개의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십견이라는 단어가 뭐 똑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1차성, 2차성은 좀 다르게 구분을 하고 치료도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자, 오십견이 의심돼서 진단도 하고 구분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네, 이제 오십견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오십견 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어깨 통증을 감소를 시키고 어깨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치료의 원칙은 이제 오십견의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환자분의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깨 관절의 움직임의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맞춤 치료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물 치료, 열전기 치료를 포함한 물리 치료 혹은 재활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오십견 환자의 어깨 관절낭에 이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관절낭, 관절 주머니에 염증 소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로 인한 섬유화 소견, 굳어 있다는 거죠. 그런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염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가 주된 치료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십견을 치료하는 일반적인 이 치료 방법 세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이제 또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먼저 약물 치료. 먹는 약물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오십견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오십견 환자의 과거의 어깨 조직을 보니 이 염증 소견들이 많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소염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경구,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론적 근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네. 환자분들이 초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구, 소염제 자체가 어깨 관절의 움직임에 호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이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경구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치료 후 3주 정도는 효과가 있었지만 경구 스테로이드를 6주, 12주까지 계속 보니 소염제라든가 다른 치료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십견에서 경구 스테로이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환자의 어깨 통증에 따라서 치료의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십견 치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치료. 물리 치료도 병원에 가면은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이 물리 치료도 사실 받으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싶을 때도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를 오십견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물리치료라 함은 열전기 치료 그리고 관절 운동 치료와 같은 이제 재활 치료를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네. 대개는 통증이 심한 단계에서는 통증으로 인해서 어떤 관절 운동 범위를 호전시킬 수 있는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진 않고 이후에 통증이 감소가 된 이후에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이 있는 시기에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단순히 물리치료만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그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심할 때 병원에 내원하셔서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이후에는 자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이런 자가 운동을 위한 그 50견 영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환자분들께서 1개월에서 2개월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한 이후에는 저희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영상도 여러분들 한번 잘 시청을 해주시고, 이 물리치료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자가 스트레칭을 함께 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주사를 맞는 것. 병원에 가면 또 어깨가 아프다 하면 주사를 놔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네, 어깨 관절 주머니, 관절 강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구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고 네. 단순 물리치료에 비하여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도 보니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견에 있어서 스테로이드 주입술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스테로이드 자체가 당 수치를 올린다거나 홍조, 생리 불순을 일시적으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관절 강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이후 치료 효과가 조금 미미하다. 그럴 때는 관절 주머니에 팽창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관절 주머니 안에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생리식염수를 조금 많이 넣어서 관절 주머니를 조금 팽창 넓혀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50견을 치료하는 3가지 방법을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50견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뭘까요? 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회전근개 손상이라든가 석회성 건염이라든가 다른 염증성 진단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견의 치료는 환자의 50견의 단계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대개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50견, 이 50견의 원인과 50견을 치료하는 3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죠? 이 물리치료 할 수 있는 자가 스트레칭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도 집에서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통증을 훨씬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영상도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깨 통증이 있으시면은 빠르게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드!